태국 방콕 공항 출입구에서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65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수화물도 없이 돌아갈 비행기표도 없이 그저 손에 든 것은 태국 돈 몇만 원어치와 여권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몸조리 겸 태국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오세요. 저희가 나중에 모시러 올게요 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다시 데려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치매 때문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50세에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뒤부터 시작됩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이전 결혼해서 낳은 아들 김민석이를 데리고 왔어요. 당시 민석이는 15살이었고 어머니를 일찍 여인 상처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영수가 민석이를 진짜 아들처럼 키워줘. 부탁이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저는 53세의 나이에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2년간 저는 정말 민석이를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민석아,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엄마, 고마워요.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그때 민석이의 대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청소일, 식당일, 심지어 새벽 배송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민석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과외비며 학원비며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는 건 줄여도 민석이 먹는 건 절대 줄이지 않았어요. 엄마, 저 국립대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민석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던 그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석이 정말 대단하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대학교 4년 내내 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민석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는 시키지 않았거든요. 엄마, 저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오늘 연락 왔어요. 민석이의 취직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민석이가 대기업에 취직한다니.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효도할게요. 월급 받으면 용돈 드릴게요. 민석이는 정말 약속대로 매달 용돈을 주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주는 돈이라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민석이는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였는데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민석 오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이가 처음 인사할 때 얼마나 예의 바르던지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비용도 제가 상당 부분 보탰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썼지만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런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뭘, 우리 민석이 결혼식인데 당연하지. 신혼집도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어요. 제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말이에요. 그렇게 민석이 부부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저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이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들이 성공하고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던 민석이와 지은이가 2달에 한 번, 그 다음엔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 알겠다. 일이 중요하지.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0세가 지나면서 제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방금 전에 한 일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다든지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는다든지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니까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압약 부작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력 저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을 바꿔서 복용해 보세요.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치매는 아닙니다. 약물 부작용이니까 약만 바꾸면 좋아질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치매가 아니라니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하지만 약을 바꾼다고 해서 증상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석이와 지은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응, 그런데 병원에서 약 부작용이라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은이가 걱정이 많아요. 지은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혹시 치매 검사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어머님 상태가.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치매가 아니라고 했어. 하지만 증상은 치매랑 비슷하잖아요. 그날부터 민석이와 지은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엄마 또 까먹으셨네요. 이런 말을 자주 했고, 제가 뭔가 물어보면 엄마가 또 하면서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였어요. 민석아, 지난번에 말한 그 일 어떻게 됐어? 어머니, 그거 이미 해결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까먹으셨나 봐요. 정말 그랬나?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 건망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까먹은 건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석이와 지은이는 점점 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가스불 조심하세요. 또 까먹고 켜놓으시면 큰일 나요. 어머니, 돈 관리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심지어는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엄마, 어차피 혼자 계시는데 돈 관리 어려우시죠? 저희가 용돈 드릴 테니까 통장 저희가 보관할게요. 아니야,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진행됐다니? 저는 치매가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민석이와 지은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요? 요양원?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어머니, 부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석이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이런 상태로 계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지은이가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지은이가 임신했다고? 그런 중요한 소식도 늦게 알려주다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일단 한국 떠나서 요양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태국 같은 데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몸조리 하시고. 태국? 거기서 혼자? 혼자가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모시러 갈게요. 일단 몸 상태 좋아지면. 그렇게 해서 저는 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태국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오세요. 몸 좋아지면 연락드릴게요. 공항에서 민석이와 지은이가 저를 배웅하며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태국 방콕 공항에 혼자 서 있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다시 데려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과연 65살의 저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를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방콕 공항에서 나와 거리에 선 순간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65살의 나이로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것도 돌아갈 표도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다행히 공항에서 한국어 안내판을 보고 찾아간 곳이 한국 영사관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영사관 직원분이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들이 저를 여기 버리고 갔어요. 네? 버리고 갔다고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 겸 여행이라고 속여서 저를 태국에 보냈는데 돌아갈 표도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 아드님께 연락해 보겠습니다. 영사관에서 민석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좋아질 때까지 태국에서 요양하세요. 비용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언제 데리러 올 거라는 말도 없고 그냥 돈만 보내주겠다는 거였죠. 어르신,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가족 간의 문제라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한인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분들이 현지 사정을 잘 아시거든요. 영사관에서 연결해준 태국 한인회 회장님은 박성호라는 분이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요즘 세상에 박 회장님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도 별로 없고 갈 곳도 없고. 일단 저희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천천히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죠. 박 회장님의 도움으로 저는 방콕 시내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그래도 지낼만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병원에서 혈압약 부작용이라고 했어요. 치매가 아니라고요. 그럼 왜 아드님이 그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민석이가 정말 제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저는 서서히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치매라고 여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치매라고 생각했다면 요양원이나 병원에 보내는 게 맞지. 왜 외국으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돌아올 표도 안 주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이건 분명히 이상했어요. 며칠 후 박 회장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어떤 일이요? 부모님을 해외에 버리는 일 말입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병이 있으면 더 그래요. 설마 비용도 적게 들고 자기들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나쁜 자식들이 있어요. 박 회장님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민석이가 그런 생각으로 저를 보낸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도 아니시잖아요. 그럼 더욱 이해할 수 없네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민석이가 저를 치매라고 우기는 이유를 말이에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저를 버린 것에 대해 변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치매라고 우기는 거였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 아들이 그런 사람일까요? 어머니, 사람 마음은 겉으로 알 수 없어요. 특히 돈이나 재산이 관련되면 더 그렇고. 재산? 그러고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적금,
그리고 작은 원룸이지만 부동산도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65살 노인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혹시 민석이가 그걸 노린 건 아닐까요? 제가 치매라면 재산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민석이가 대신 관리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뭘 해도 모르겠죠. 아니야,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어요. 저는 태국에 버려져 있었고 민석이는 저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 머리가 많이 맑아졌어요. 혈압약을 바꾸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건망증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박 회장님, 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또렷해 보이세요. 그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돈이 문제예요. 항공료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저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민석이가 보내준다던 돈도 한 번밖에 안 왔거든요. 게스트하우스 비용이라도 벌어야겠어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일을. 아니에요. 저 아직 건강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박 회장님이 소개해 준 일은 한국 음식점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일하면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음식점 사장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65살에 설거지를 하겠다니 말이에요. 괜찮아요. 저 원래 일하는 거 좋아해요. 사실 힘들었어요. 나이도 있고 낯선 환경이라 더 그랬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석이가 날 버렸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순 없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음식점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어머니, 오늘 VIP 손님이 오세요. 태국 왕실 관련 분이래요. 사장님이 신경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혼자 오셨어요. 태국 사람 같은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치찌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식사를 하시면서 가끔 저를 보시더라고요. 설거지하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실례지만 어머니는 한국 분이신가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입니다. 왕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왕실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세를 보니 저는 제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아들에게 버려져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영숙입니다. 김영숙,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뿌라윗이라고 합니다. 태국식 이름이지만 한국 이름도 있어요. 박민준이라고 해요. 박민준 씨는 그 후로도 자주 음식점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죠. 영숙 씨, 한국이 그리우시죠? 그렇긴 한데 돌아가봤자 반겨줄 사람도 없어요. 아드님은 어떻고요? 아들이 저를 치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약물 부작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박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영숙 씨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민준 씨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영숙 씨, 혹시 제 집에서 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어떤 일 말씀이세요? 한국 음식 만드는 일이요. 저희 집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박민준 씨의 집은 정말 컸어요. 아니,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큰 저택이었어요. 와, 정말 크네요. 제가 왕실과 관련된 일을 해서요. 태국 왕실의 친척벌 되거든요.
왕실의 친척. 그럼 정말 왕족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정확히는 현 국왕의 사촌형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보다는 사업을 좋아해서 민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박민준 씨, 아니 뿌라윗 왕자님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영숙 씨,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대부분이 태국의 상류층이나 정치인, 외교관들이었죠. 뿌라이, 이 한국 음식 누가 만든 거야? 정말 맛있다. 우리 집 한국 요리사 영숙 씨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소개받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국에서는 아들에게 버려진 치매 환자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영숙 씨, 혹시 가족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어느 날 뿌라윗 왕자님이 물어보셨어요. 왜요? 그냥 어떤 아들이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버렸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핸드폰에 있던 민석이 가족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영숙 씨 아드님이군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영숙 씨,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돈도 없고 제가 항공료 지원해 드릴까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돌아가 봤자 똑같을 것 같아요. 민석이는 여전히 절 치매라고 생각할 테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태국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뿌라윗 왕자님이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숙 씨, 사실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어떤 분이세요? 바로 영숙 씨예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저는 진심이에요. 영숙 씨의 인품을 보면서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61살이에요. 영숙 씨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태국 왕족이 저 같은 평범한 한국 할머니에게 결혼을 신청하다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치매 환자 취급받으며 버려진 제가 태국에서는 왕족의 청혼을 받고 있다니. 인생이 정말 모를 일이었어요. 민석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를 치매라고 하며 태국에 버린 아들이 왕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좋아요. 결혼하겠어요. 일주일 후 저는 뿌라윗 왕자님께 대답을 드렸어요. 정말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하죠. 그렇게 저는 김영숙에서 뿌라윗 왕자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태국식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왕실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고 한국 영사관에서도 축하 인사를 보내왔어요. 축하합니다, 왕족 여사님.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왕족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영숙,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뿌라윗 왕자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 후 2달이 지났을 때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사님, 한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인터뷰요? 네, 태국 왕실에 시집간 한국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한국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 민석이도 알게 될 텐데. 해보겠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숨어서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한국에서는 정말 큰 화제가 되었어요. 태국에 버려진 한국 할머니, 왕족과 결혼의 신분 상승, 치매 오진으로 가족에게 버려졌지만 새로운 인생 찾아 기사를 보니 제 사연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아들에게 버려진 것부터 왕족과 결혼한 것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무슨 일이 뭐니? 너희가 날 버렸잖아. 버린 게 아니라 요양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희는 날 치매라고 했지만 난 멀쩡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엄마, 농담이시죠? 정말 왕족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농담이 아니야. 나는 이제 태국 왕실의 일원이란다. 전화 저편으로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정말 왕족이랑 결혼하셨대요? 그럼 우리도 민석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오세요. 왜? 너희는 내가 치매라고 했잖아. 그게 오해였어요.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와서 오해였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민서가 늦었어.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저를 버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니. 민서가, 너는 내가 치매라고 했잖아. 치매 환자가 어떻게 왕족과 결혼해? 말이 안 되지? 그게 엄마, 됐어. 나는 이제 태국 사람이야. 한국과는 상관없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민석이와 지은이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짜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민석이와 지은이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저와 왕족의 결혼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민석이의 직장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김민석 대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사 상사가 민석이를 불러서 따졌다고 해요. 어머니를 해외에 버렸다는 기사가 사실입니까?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민석이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대기업에서 가족의 도덕성 문제로 잘린 거죠.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결국 그녀도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해. 둘 다 직장을 잃었는데. 괜찮아. 다른 데 취직하면 되잖아.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라 어디를 가도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아, 그 사람들 아냐? 시어머니 태국에 버린. 맞아,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을. 면접을 보러 가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상황이었어요. 민석이와 지은이는 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와 연락이 끊어지자 임의로 사용해 버렸거든요. 어머니 통장에 있던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 넣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제가 태국에서 한국은행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니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이건 횡령이에요.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더니 민석이와 지은이는 더욱 곤란해졌어요. 어머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석이가 태국까지 다시 와서 사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가 내 돈을 허락도 없이 썼잖아. 이건 범죄야.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버려놓고? 결국 민석이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과 함께 돈을 갚아야 했어요. 하지만 둘 다 직장을 잃은 상황에서 3천만 원을 갚는 것은 쉽지 않았죠. 지은아, 우리 집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민석이 부부의 신혼집은 제가 전세 자금을 지원해 준 곳이었는데 그것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편 저는 태국에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영숙, 오늘 왕궁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볼까? 좋아요. 뿌라윗 왕자님의 가족들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영숙이 만든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더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왕실의 일원이 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태국어도 배우고 왕실 예법도 익히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영숙, 한국이 그립지 않아? 전혀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치매 환자 취급받으며 버려졌지만 여기서는 소중한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석이와 지은이가 이혼을 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은이가 민석이를 원망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나는 이제 못 살겠어.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참 안 됐네. 소식을 들은 저는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한때 며느리였던 지은이가 그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민석이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거든요. 몇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태국 왕실 자선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영숙, 한국과 태국의 문화교류 사업을 맡아보면 어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영숙은 두 나라를 다 잘 알잖아. 그렇게 저는 태국 왕실 자선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한국과 태국의 문화교류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려웠지만 왕자님과 왕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점점 일에 익숙해져 갔어요. 이사장님, 한국에서 문화교류 행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요? 네. 서울시에서 태국 문화 축제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 재단에서 후원해 달라고 하네요. 한국에서의 행사 제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저를 버린 나라에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다니. 좋아요. 도와드리겠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일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행사 때문에 저는 반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영숙, 한국 가는 거 괜찮겠어? 괜찮아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태국 왕실 자선재단 김영숙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다시 밟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태국의 문화 교류를 위해 왔습니다. 아드님과는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만남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공식적인 업무 때문이니까요. 호텔에서 머물면서 행사 준비를 하는데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한국에 오셨다면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만날 게 뭐 있니?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안 돼. 나는 바쁘다. 하지만 민석이는 포기하지 않고 호텔 로비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민석이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야윈 얼굴에 초라한 옷차림.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석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말이에요.
일어나. 사람들이 다 봐.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민서가, 늦었어. 내가 날 버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야? 민석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저 이혼했어요. 직장도 잃었어요.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날 찾아온 거야? 아니에요. 정말 엄마가 그리웠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서가,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치매라고 했잖아. 치매로 몰아가고 태국에 버렸잖니? 엄마, 되돌릴 수 없어.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어요. 민석이의 처절한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행사는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양국의 문화 교류에 큰 도움이 되었죠. 이사장님 덕분에 이런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민석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 주셨는지.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신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에요. 정말 죄송하고 사랑해요. 민석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한때는 제가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태국으로 돌아가서 브라윗 왕자님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영숙, 힘들었겠어.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죠. 왕자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영숙이 오라. 우리가 영숙의 진짜 가족이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후로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태국 왕실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고 브라윗 왕자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죠. 한국에서는 가끔 제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태국 왕실 며느리 김영숙, 유니세프 친선대사 임명, 한태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하는 김영숙 이사장.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민석이는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말이에요. 지금 저는 75살이 되었어요. 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왕실 가족들은 모두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브라윗 왕자님과의 사랑도 깊어져 가고 있어요. 영숙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완전히 정상이야. 다행이네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은 놀라워해요. 75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건강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한국에서 살 때는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거죠. 이사장님, 오늘 한국에서 또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이번엔 어떤 곳에서요? 공영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한국 언론에서는 꾸준히 제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도 드라마틱한 제 인생 이야기 때문일 거예요.
좋아요.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가능한 한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해서요. 특히 저처럼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거든요. 인터뷰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민석이가 다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드님이 재혼하셨다면서요? 한국에서 온 지인이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민석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새 며느리분이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네. 신랑 어머니가 태국 왕실에 계시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다면서요. 아, 그렇구나. 민석이가 새로 결혼한 여자는 제가 왕족이라는 걸 알고 관심을 보이는 거군요. 관심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석이가 새 부인과 함께 태국으로 온 거예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민석이와 젊은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누구 허락받고 여기 온 거야? 어머님, 제 아내 박수진이에요.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박수진이라는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뭔가 계산적이었죠.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왕실 어머님을 두신 남편과 결혼하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 여자는 제 지위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거였어요. 민서가 나는 너희들 만날 생각 없다고 했잖아.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가 정말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해서. 기회. 내가 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해? 그때 박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민석 오빠를 통해서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 뭘 존경해? 어머님의 강인함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사신 거.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이 여자의 진짜 속마음이 말이에요. 됐어. 나는 바쁘니까 돌아가. 어머님, 하지만 저는 그대로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뿌라윗 왕자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걸까? 뻔하죠. 왕실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분도 제 생각과 같으셨어요. 하지만 영숙, 그래도 가족인데 당신이 원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를 버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면 되나요? 영숙 말이 맞아.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 다음 날 민석이와 박수진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호텔 로비가 아니라 제가 일하는 재단 사무실까지 왔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여기는 사무실이야. 사적인 만남은 사양해. 하지만 민석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어머님의 위대함을 알아요. 위대함. 네,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태국 왕실의 일원이 되시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결국 본색이 드러났네요. 제 지위 때문에 다시 접근하는 거였어요. 민서가 솔직히 말해. 내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다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겠니? 그게... 대답 못하지? 내가 왕족이 아니었다면 관심도 없었을 거잖아. 박수진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됐어. 그만 돌아가.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며칠 후 이들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거든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거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석이가 제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한국에 있는 지인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석 씨가 어머님 이름으로 투자 사기를 저질렀어요. 태국 왕실과 연결된 사업이라고 속여서 투자금을 모았다가 도망갔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사기를 치다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배 중이에요. 민석이가 결국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님도 조심하세요. 혹시 그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이는 태국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에게 또 거절당할 걸 알고 있었겠죠. 몇 달 후 민석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지면 계속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민석이가 저를 버린 것도, 제 돈을 횡령한 것도, 그리고 이번 사기 사건도 모두 연결된 일이었어요. 영숙, 그래도 마음이 아프지? 브라이드 왕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이미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미 저에게 민석이는 남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제 일에 집중했어요. 한국과 태국의 문화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 활동도 늘렸죠. 이사장님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제가 도움받은 만큼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가족에게 버려진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어요. 혼자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80살이 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브라윗 왕자님과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왕실 가족들과도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건강도 좋아요. 영숙, 한국에서 또 다큐멘터리 요청이 왔어. 이번엔 어떤 내용이죠? 버려진 어머니에서 왕실 일원까지 김영숙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기라는 제목이네. 좋아요. 해드리겠어요. 저는 여전히 이런 요청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거든요. 가끔 한국 소식을 들으면 민석이가 감옥에서 나와서 혼자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박수진이라는 여자는 민석이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자마자 바로 이혼해 버렸거든요. 역시 그런 여자였구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제 지위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지금 민석이는 정말 혼자예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가끔 제게 편지를 보내기는 하지만 저는 읽지도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인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석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용할 뿐이었죠. 하지만 브라윗 왕자님과 왕실 가족들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영숙, 우리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65살에 태국에 버려졌을 때는 절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민석이에게 이용당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버려졌다고, 혼자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거든요. 저처럼 65살에도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새로운 가족을 얻고,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두 가족이 아니고, 피가 안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